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잠시 후에 회식이 있는데 요거를 빨리 올려야 되겠다라는 압박감에 지금 영상을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장실 어디 한켠에 제가 이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게 또 이제 대본을 열심히 정리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요즘 제가 뭐 배당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독자분들은 배당을 많이 받으셔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봐 걱정이시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기준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게 2천만 원이 내가 넘었는지 이거를 미리 어떻게 좀 확인해 볼 수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던 차에 저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과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영상 보시고 함께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투자 농사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뭐 그냥 방법만 소개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뭐 절세 관련한 방법도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또 힘이 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기준이 2천만 원인데 그 기준을 보면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 원금을 빼고 이자만 해당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2천만 원 정도 예금에서만 보려면 지금 거의 뭐 연수익률 1, 2% 정도 되니까 2%로만 쳐도 한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현금이 있으면 대단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금융소득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배당 관련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양한 금융소득이 있는데 배당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편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좀 불편하지만 손수 하나하나 알아내야 하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1번 선택하지 하시는데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5월 되면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즌이 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님 세금 내세요 하면서 이게 내역서가 와요. 금융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줘요. 그러면 이러한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꺼번에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리인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소득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가지고 가면 이 금융소득 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배당을 이제 집에서 뭐 와이프 몰래 이제 뭐 남편 몰래 배당을 많이 받아가지고 입말 포켓 이렇게 숨겨서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하셨던 분들 이제 갑자기 2천만 원 넘어서 이게 집에 딱 왔는데 이야기를 안 한 거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미리미리 다 공유하면서 같이 소득 분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괜히 또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궁금한 거를 참다가 그냥 5월 달에 대상자가 되면 내가 대상자가 됐구나 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이게 미리 안 나온다고 해요. 5월 달쯤에 돼야지 이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큐에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제가 손수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그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1년에 통틀어서 내가 얼마의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얼마가 나왔는지 종이가 집에 오기도 하지만 전체 통산을 하기에는 매일매일 그거 쓰고 있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 2천만 원 애매하게 넘으면은
배당 소득이 많긴 한데 세금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씩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저도 뭐 예전에 제가 막 카드사 포인트 한 번에 볼 수 있고 내 예금 계좌 내역 한 번에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한눈에 시리즈 많다고 막 이러면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 사이트 하나에 쫙 올라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증권사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불편하죠. 저도 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 증권사 HTS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검색하는 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치면은 관련된 페이지가 떠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각 증권사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키움증권 쓰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바로 HTS에서 금융소득이라고 치면은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 뜨고, 그리고 나 이거 다 귀찮다, 온라인으로 뭐 공인인증서하고 뭐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은 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객센터로 이렇게 통하시는 게 더 편하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이 종합과세를 우리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느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막 여러 가지 뭐 뉴스 기사도 보고 각 증권사 홈페이지도 막 들어가 보고 했는데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면, 금융소득이 연에 2천만 원이 넘어서 이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그 연이 2천 넘고 본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세법 관련한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는 우리 유능하신 세무사 분들 중에 유튜브 채널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또 영상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거기 가서 질문을 해주세요.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멘붕에 빠질지도 몰라요. 세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플러스 또 과하게 좀 많으신 분들은 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체크를 해보자 라는 게 저의 이야기의 포인트고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되는 그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자나 배당을 한 해에 집중시키지 않는 거, 우리가 투자도 분산 투자하는데 이런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도 분산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좀 귀찮더라도 뭐 분기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나의 배당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해보는 그런 부지런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경우에는요, 일시 환매보다는 좀 이렇게 나눠서 연도별로 분산해서 환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그 재산 자체를 증여하는 등의 그 이전의 방법도 있는데요. 금융재산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그리고 뭐 연도를 분할해서 해도 이게 넘쳐.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뭐 너무 넘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통해서도 또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증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증여재산 공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금융소득을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하고, 사위나 며느리의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 원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뭐 비과세나 분리과세 관련된 상품의 경우에는 여기서 얻는 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품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단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부터 좀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요거는 약간 또 가입 자격이 제한적이긴 한데 거주자 한 명당 저축 원금을 5천만 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 계좌를 이야기하고요. 납입 한도가 5천만 원 이하인 점, 그리고 가입 자격이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나 장애인, 또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ISA 계좌 들어보셨어요? 뭐 약간 무슨 테러 조직 이름 같은데, ISA 계좌, 개인 종합재산 관리 계좌,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요걸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약 250만 원가량의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또 5천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200만 원 한도에서 세제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또 이거를 넘어섰다고 해서 다 엄청난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과세가 됩니다. 이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계좌 내에서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자나 배당소득 관련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이 계좌의 경우에는 단점으로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어요. 3에서 5년이 적용이 되고요. 이 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계좌 내에서 예금 형태로는 예치가 안 되고요. 무조건 특정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실 ISA 관련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줄줄줄 얘기하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블로그 하나 이렇게 URL 해가지고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친절하죠? 뭐 이 밖에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관련한 뭐 연금 저축, 그리고 국채 투자, 펀드, 뭐 다양한 상품도 있으니까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도 꼭 빼먹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제가 사실 제 채널에서 늘 굉장히 좋아라 한다라고 했던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ETF 투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ETF 투자로 해외에 관련된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ETF 투자의 경우에는요, 국내 상장된 해외형 ETF를 투자하게 되면 이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 15.4% 부과를 하고, 또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익과 손실 합쳐서 순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이 연간 손익통상과세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 해외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그 차익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그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 부과하고 땡! 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연간 손익통상과세도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A ETF로 500만 원 수익을 내고 B ETF로 300만 원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빼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대해서 250만 원 미만이니까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ETF 투자할 때 해외 증시 ETF 투자를 해도 거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고 세금도 좀 더 많이 내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해외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국내 ETF 안 하고 해외 시장으로 직접 투자하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도 좀 영향이 크다고 해요. 근데 관련해서 거래소에서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세금 관련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걱정된 건 이제 국내 ETF의 세율을 뭔가 낮춰준다거나 이런 손익통상이 되거나 이게 아니라 해외 주식 ETF, 우리가 해외 시장 직접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뭔가 수익률에 대한,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막 올리려고 하나, 뭐 그런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을 제가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봐 제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의 이런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에도 뭐 이자, 배당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 좔좔, 윤기 좔좔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리가 저려서 그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리야. 다리야.